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소장입니다. 오늘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사업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이렇게 이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사업 성공의 가장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인맥, 그리고 아이템,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가장 첫 번째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자금 조달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업 성공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타이밍이다. 타이밍. 그래서 내가 어떤 때에 내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이 시기에 딱 이 사업을 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쉬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아이템만 갖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자금, 그러니까 좋은 자금이라는 얘기는 뭐 상환 기간이 짧은 것보다는 이제 긴 게 낫겠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자가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낫겠죠.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과거에 비해서 어렵지가 않다. 그 어렵지가 않다라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노력만 한다 그러면 정부 지원 자금을 이용해서 충분히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금 조달의 방법들 포함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이 자금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전반적으로 짧게나마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물론 자금에는 부모님이 주는 자금도 있고 지인 찬스도 있고 하지만은 자, 오늘 알아볼 것은 이제 정책 자금입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의 종류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융자가 있을 것이고요. 융자는 말 그대로 이제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융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빌려주는 거고 보증을 서서 빌려주는 것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융자 투자를 이렇게 이제 한대 엮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융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빌려주는 거겠죠. 중진공회에서 빌려주든 간에 정부 기관에서 그리고 이제 신보나 기보를 통해서 빌려주든 간에 이건 이제 융자고요. 출연금은 제가 이제 써놓긴 했습니다만은 이자가 없어요. 그리고 담보가 없고 그다음에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출연금이에요. 그래서 융자와는 다르게 R&D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D 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이 기술 개발을 해서 그것을 양산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바로 R&D 자금인 거죠. 근데 이 R&D 자금 같은 경우가 바로 무이자 무상한 무담보 자금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R&D 자금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의 꽃이자 컨설팅 영역의 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기업에 주는 상대적인 이익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 R&D 자금을 받음으로써 기업이 또 성공의 지름길, 첩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융자는 보통 3년 거치, 이제 5년 동안 이제 상환을 하거든요. 그러면 융자는 언젠가는 갚아야 돼요. 그렇다고 또 이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중소기업이 힘든 게 처음에 빌릴 땐 좋았지만 나중에 이걸 갚게 될 때, 물론 이제 기업 경영의 상황이 이 융자를 적재적소에 레버리지를 제대로 씀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모르겠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이 융자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 R&D 자금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 무상한 무담보, 거기에다가 또 대부분은 기존 인력도 인건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처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3억을 넣어준다라 그러면 뭐 1억에서 1억 5천까지는 또 인건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 자금을 3억을 받아서 1억 5천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인력의 인건비로 쓴다라는 거죠. 그럼 3억에서 1억 5천 인건비 쓰죠? 그럼 얼마 남죠? 1억 5천 남잖아요. 그 1억 5천은 이제 연구개발비 자금으로 쓰는 것이죠. 근데 갚아도 된다, 안 갚아도 된다? 융자처럼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소기업, 특히나 또 제조기업에서는 자금 조달의 꽃이 바로 이 R&D 자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R&D 자금을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보조금이 있어요. 고용지원금 흔히. 그러니까 고용지원금이 조금 줄었죠. 뭐 전체적인 예산은 비슷한데 이제 코로나 때 한창 고용지원금의 종류가 많았거든요. 특별고용 촉진장려금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받는 것도 굉장히 쉬웠어요. 뭐 이런 이제 고용지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조금의 일종으로 바우처 사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우처 사업을 잘 활용해서 이 융자를 받으시고, 융자를 잘 활용하시면서 동시에 이 R&D 자금까지 받으셔라.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별개가 아닌 우리 중소기업이 반드시 또 이 사업을 더 키워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다 필요한 자금인데 적재적시에 세 가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우처를 잘 활용하자. 이 바우처가 이제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진짜 수십 가지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이제 예를 든 거고요. 또 이 바우처가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제 밀접하게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제조혁신 바우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제조혁신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어, 6월 지나고도 공고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조혁신 바우처. 바우처는 말 그대로 쿠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공급기업에서, 우리가 이제 수요기업이라고 하면 공급기업에서 주는데 그 공급기업에 지불하는 돈을 우리가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공급기업에다 지불을 하고 우리는 그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쿠폰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우처 사업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조혁신 바우처,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네요.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기도라고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전국에 다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만 짧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어떤 서비스를 해주느냐? 자, 한번 보세요.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세 가지 분야에, 이게 이제 세 가지 분야죠. 하나, 둘, 셋. 1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개씩, 분야별 한 개씩,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한 개씩 신청하실 수가 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자, 여기 있죠. 기술 지원에서 뭘 많이 하시냐면, 이 기술 이전 및 지재권 획득을 합니다. 그럼 이제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특허 하나 이제 등록까지 하려고 그러면 400에서 500 정도 들어요. 그러면 이 1,500만 원을 가지고 특허 출원, 상표 출원, 국외 출원, 실용 신안, 디자인 출원, 기술 이전,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바우처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스펙이 탄탄해지는 겁니다. 괜찮죠? 그리고 국내 인증 있죠? 뭐, 국외 인증 있고, ISO 인증이라든지, 그죠? 요런 인증들을 또 최대 1,500만 원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지원을 또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하시는 거. 우리 기업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홈페이지, 여기 있죠? 홍보 지원 2천만 원짜리 랜딩 페이지 이런 것들 다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마케팅 분야에서 하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컨설팅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이제 이 시제품, 그리고 또 기술 이전, 그리고 이제 이 홍보 지원, 이건 경쟁률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이 경영 기술 전략이라든지 규제 대응 부분은 우리가 선정이 이제 좀, 쉽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 개 다 지원해도 두 개는 떨어지고 하나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지재권 획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홍보 지원들은 모든 기업에 다 필요한 거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사업을 잘 활용하셔서, 물론 붓는 돈은 아닌데 이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 매출액에 따라서 자기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출액이 3억 5천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80% 지원해주고 자기 부담 20%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사업이 종류별로 너무나 많으니 이 바우처 사업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정부 정책 자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R&D 자금이나 이런 자금들보다는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사업 계획서가 들어가는 양도 짧고요. 그리고 또 선정이 돼서 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협약을 맺어서 이
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이제 R&D 자금보다는 조금 더 용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은 R&D에 도전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일단 바우처 신청부터 해서 디자인 홍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허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실용신안도 만들어내고 상표도 등록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바우처 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와 클라우드 바우처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데이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구매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기업의 홍보에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바우처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게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거죠.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건데 이런 어떤 공유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건데 이 클라우드 바우처에도 한정 짓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플랫폼 사업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 있고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또 클라우드 바우처입니다. 비대면 바우처는 얘네들은 예산이 1,500씩 되는데요. 얘네들은 예산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바우처 나오는 금액이 200이나 400밖에 안 돼요. 이 비대면 바우처는. 그래도 작게나마 이렇게 또 신청하시고 수출 지원 바우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마케팅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인증을 또 따주고 이런 것들이 다 수출 지원 바우처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자금 중에서 바우처 자금이 있는데 이 바우처를 잘 활용하면 우리 기업이 더 큰 금액, 더 좋은 R&D 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바우처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책 자금. 보시다시피 이제 융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다 융자가 나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진공이라고 나오는 게 이제 5인 이상의 기업들. 이제 업종이 혁신 성장 업종일 때는 5인 미만만도 가능하다는 거 이게 중진공 자금이고요. 이 중진공 자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온라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짜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그 정해진 날짜에 가셔가지고 정해진 날짜에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6월 29일이죠. 서울은 오전 10시니까 요 전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상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일단은 상담 신청을 제일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뭐 대학 때 내가 듣고 싶은 수업 수강 신청하듯이 빨리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예약이 다 차면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제가 영상 찍는 게 6월 22일인데 자금이 사실은 많이 소진이 됐어요. 연초에. 근데 이제 또 추경이 잡히고 또 하반기에 쓸 자금들을 작게나마 남겨놨으니까 역시 또 포기하지 않고 신청을 하시다 보면 이 중진공 자금도 충분히 도전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소진공은 이제 5인 미만 기업들이 가는 거고. 자, 제가 이렇게 세 개를 엮어놓을게요. 신보, 기보, 지신보. 여기는 신보에서 받으면 기보에서 또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성격이 약간 달라요. 신보는 이제 매출 기반의 기업들, 도소매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신보에 가서 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술기업이라고 신보에 못 가냐? 그렇진 않아요. 신보에 가서도 충분히 또 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신보에서 받으면 이제 기보에서 못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술 기반의 기업이라면 기부에 가시면 됩니다. 근데 기부에서 만약에 자금을 1억 뭐 이렇게 크게 나오려고 그러면 특허가 있어야 되고 연구소가 있어야 되고 각종 인증이 있어야 그래서 정량화된 평가에서 가점이나 점수를 많이 받아야 기부에서 내가 원하는 자금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라 그러면 기보로 우리가 매출이 있는데 기술력은 없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신보로 그리고 5인 이상이라 그러면 중진공 5인 미만이라 그러면 소진공 그리고 각각의 지자체에서 나오는 자금들 해서 이것들이 모두 다 정책자금 저리로 일반 이제 그래도 시중은행보다는 저리로 취급하는 정책자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바우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융자.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요 화면은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우처 사업에 지원을 하더라도 선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융자를 수령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도 역시 또 선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금 조달에 꽂힌 R&D 자금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선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선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정량화된 지표를 가지고 있으셔야 된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자, 몇 가지 한번 써봤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융자를 지원했어요. 혹은 바우처 사업에 지원했어요. 혹은 R&D 사업에 지원했어요. 아이템이 좋아야 돼요. 그 아이템은 내가 갖고 있는 물론 아이템도 좋지만은 그 내 아이템이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분류를 해놨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뭐 3D 프린팅 쭉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자율주행, 오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온라인으로 옷을 판매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될 수 있겠어? 자율주행이나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이건 되잖아요. 오토 서비스 중개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의 오토 서비스 플랫폼, 지능형 오토 서비스 데이터 분석 시스템 이런 것들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토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을 잡을 때 그 내 사업 아이템이 여기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안 되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연결을 시키면 어디든지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온라인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것을 결제하는 시스템에서 국내외 간편 송금 및 결제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연결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오토 서비스가 연결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AR, VR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옷을 착용하지 않아도 가상 체험으로 또 이렇게 체험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역시 또 3D 프린팅으로 의류나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에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템을 좀 좋은 아이템이면, 그리고 정부의 기조에 맞는 아이템이면 자금 조달하기가 훨씬 더 뭐하다? 예, 쉽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특허 있으셔야 돼요. 저는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저희는 특허 낼 돈 없어요. 괜찮아요. 자, 보시면 IP 나래 사업, 보시면 창업 7년 이내 기술 보유 기업들이 IP 나래 사업에 신청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IP 디딤돌 한번 보세요. IP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예비 창업자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죠? 그럼 IP 나래는 창업 7년 이내, IP 디딤돌은 예비 창업자. 해서 아이디어 단계부터 지적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금이 없다고, 특허를 낼 돈이 없다 그래도 충분히 특허를 낼 수 있는 사업부터 지원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것만 있냐? 요거는 이제 매년 있는 사업인데요. 스타트업이니까 지식재산, 요것도 이제 바우처의 일종이잖아요. 자, 요걸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창업 7년 이상인지 창업 7년 이내인지 내가 의미 없이 사업자를 그냥 매출도 없었는데 예전에 내놓은 사업자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없애셔도 돼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딱 특허 낼 돈이죠. 500만 원. 소형. 중형 1000만 원. 그 다음에 중형비 1700만 원. 자, 기업 부담금 20%, 정부 지원금 80% 해서 이 소형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직접 재산권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근데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3월에 있지만은 선정 평가를 역시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모집 사업의 선정됨으로 인해서 역시 또 특허 지적재산권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특허. 그리고 또 특허가 있으면 어디로 가시면 돼요? 기보로 가시거나 중진공에 가셨을 때 자금 조달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특허가 있으면 뭐 받기도 쉬워요? 벤처 인증을 받기도 쉽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특허가 있는 상태에서 벤처 인증 받으시고 이노비즈 받은 다음에 자, 정책자금 해주는 중진공이나 기보를 가보세요.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자금이 어디에서 나올까 고민이 된다 그러면 여기 제가 써드렸다시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점, 우리가 이제 정량화 시킬 수 있는 지표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챙기시라는 거죠. 특허 낼 돈 없어? 괜찮아요. 특허를 내주는 바우처 사업에 지원하시면 되는 거죠. 연구소 같은 경우에 이제 어, 훨씬 더 쉽게 설립을 이거는 이제 신고니까 선 설립 후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설립 먼저 해놓고 신고하시면 돼요.
이노비즈, 메인비즈. 연구소 있고 벤처 있으면 이노비즈, 메인비즈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죠. 성과공유기업 만드세요. 성과공유기업 만드시고요. 자, 성과공유기업은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R&D 사업할 때 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밤이 조금 늦은 시간에 지금 7개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성과공유 기업 확인서가 나옵니다. 7개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성과급을 지급했다거나, 그죠? 예, 임금이 상승했다거나, 임금 상승 기업이거나, 그 다음에 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한 기업이거나, 아니면 뭐 가족친화 인증 기업이거나 이러면 나옵니다. 어떤 혜택이 있냐?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 자격 부여. 괜찮죠? 창업기원 지원자금 나오시고, 그 다음에 가점 있고, R&D 할 때, 그 다음에 수출평가할 때 가점 있고, 그 다음에 세제 혜택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성과급여기업 만드는 건 쉬워요. 그리고 성과급 확인서 받는 것도 쉽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해요. 대표님들이나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 그럼 어떻게 증빙해요? 성과급여기업 증빙 확인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떼서 증빙을 하시면 돼요. 성과급을 줬다. 자, 그러면 급여 명세서, 임금 대장 혹은 근로소득 원천영수 원천영수 징수 영수증 등 증빙 서류에 성과급을 지급했다라는 그죠? 증빙이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사주 도입했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보시면 증빙 서류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증빙 서류를 내셔서 확인을 받으시면 우리도 성과급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융자 지원이라든지 R&D 지원 시 가점이라든지 바우처 사업 지원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성과 공유하는 어떤 그런 기업으로서 우리가 또 사업 계획서를 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으니까 이 성과 공유 기업에 굉장히 쉽습니다. 반드시 신청하셔서 성과 공유 기업 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 증가, 고용이 증가되면 거기에 또 고용 창출로 인해서 또 가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자금이 안 나온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것부터 특허, 그 다음에 이제 벤처, 연구소 설립, 성과공유기업 이런 것들부터 챙기셔갖고 우리 기업의 스펙을 점점 높여가야 돼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자금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 짧은 시간 제가 한번 아까 요거 한 두 시간 전에 이게 우리 대표님하고 이제 줌 미팅을 하면서 좀 상담을 했던 내용인데 그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예전에는 정리를 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그러니까 진짜 금수저여야 되고 그죠? 진짜 지인 찬스를 써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금 조달은 예전보다 어렵지 않다. 그만큼 강한 정부가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도 충분히 중소기업의 어떤 기술 혁신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 지원의 사업의 아이템을 잘 올라타서 적재적시에 잘 신청하시면 우리 기업의 스펙도 만들 수 있고 만들어진 스펙으로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VC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엑셀러레이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졌는데 그 부분들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강의는 그래서 융자가 나오는 기관들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우처 사업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그 사업들 역시 다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점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제가 또 설명을 좀 다 해드려 본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강의를 마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이제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또 단톡방 있어요. 우리 기업 컨설팅 하시는 분들 단톡방 그리고 또 기업 운영하시는 예비 혹은 또 중소기업 대표님들 계시거든요. 그쪽으로 오셔서 또 자세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